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잘 보내고 계시죠?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12신살 중에서 망신살과 겁살로 인해서 오히려 부귀하게 되는 경우가 언제인가 하는 것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12신살 중에서 보통 망신살이나 겁살이 있게 되면은 이것을 매우 안 좋게 생각을 하지요. 특히 겁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2신살이라고 얘기하면은 겁재, 천지, 연월, 망장, 반역, 육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겁살이 제일 첫 번째 오는 그런 흉살이죠. 그래서 모든 흉살의 우두머리가 겁살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정도로 겁살은 굉장히 좋지 않은 살입니다. 그러니까 겁살을 한문으로 쓰면은 이렇게 되죠. 이렇게 겁살, 그러니까 빼앗긴다는 거예요. 외부로부터 내가 가진 것을 겁탈당하는, 탈취당하는 그런 살이 겁살이 될 것이고, 또 망신살이라는 것은 망신, 이렇게 되니까 이 자체가 이미 좋지 않습니다. 망신살. 그런데 망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를 실자, 그러니까 또 망신살을 다르게는 망실살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망실살 이렇게 표현이 될 수가 있는데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겁살은 외부로부터 빼앗기는 것을 말하고 망실이라는 것은 내 자체로부터 그것이 소실되는 거예요. 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역량이나 능력이나 건강이나 이런 모든 것이 스스로 외부에서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내 내부에서 스스로 그것이 소멸돼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시 매우 좋지 않은 신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사주 안에서 망신살이나 겁살이 있게 되면은 그 망신살과 겁살이 어떤 작용을 하는지를 유심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망신살이나 겁살이 될 수 있는 글자는 12지지 중에서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인신사해, 인신사해라는 이 네 개의 글자가 망신살이나 겁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신사해의 생지, 이 생지는 이룰 수 있는 이 인신사해가 해당될 수 있는 신살은 어떤 게 있습니까? 제일 처음에 지살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역마살이라는 게 있고 망신살이라는 게 있고 겁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살과 역마살은 서로 충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망신살과 겁살도 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주 안에서 망신살이나 겁살이 있을 때 충이 되는지를 봐야 돼요. 충이 있으면은 망신살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나쁜데 겁살까지 있으면은 매우 대흉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모로 망신살과 겁살은 그 하나만 있을 때도 좋은 현상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굉장히 사주가 예민해지는 그런 상황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통 우리가 그러면 그 망신살이나 겁살 뭐 이런 것이 있으면 어떤 현상이 있느냐 했을 때 일반적으로 그 도모하는 일들, 그 도모하는 일을 이루기 어렵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처자를 형극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처자를 지키지도 못하고 간수하지도 못하고 일을 이루기 어렵다 그러니까 매사 어떤 명예나 이익을 위해서 분주하게 돌아다니고 활동을 하지만 그 결과가 매우 처참하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 또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산도 지킬 수가 없다 이런 말도 있었고요. 또 재앙을 감당하기 어렵다 이런 식이니까 망신살이나 겁살이 사주에 있다면은 여러모로 매우 불리하고 또 어떤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모두 불리하게 돌아갈 수가 있죠. 그래서 망신살이나 겁살이 있게 되면은 뭐 단명을 한다든가 또는 고독하고 빈천하게 된다든가 하는 그런 여러 가지 현상들을 일생 동안 경험하기가 쉽습니다. 그러한 이 망신살과 겁살이 아주 대흉하게 보이는 망신살과 겁살이 사주에 있는데 그걸로 인해서 또 도리어 부귀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경우에요. 그런 게 있다는 거죠. 그게 어떤 경우냐 하는 것을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겁두견제라고 합니다. 겁두견제. 그러니까 겁살의 머리에 재를 보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겁두견제. 그러니까 겁두견제가 되면은 아주 그
재물 귀신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재물, 이게 표현이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재물 귀신, 무력에 가득 찬 사람, 그러니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물을 긁어 모으고 돈을 벌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인격적으로는 뭐 좋지 않을 수도 있죠. 굉장히 구두쇠고 인색하고 그러면서도 돈은 계속해서 모으는 거예요.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재물을 모으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부귀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겁두견재라는 이런 구조로 사주가 구성이 되면은 다른 뭐 인격적이라든가 뭐 학문적이라든가 또는 덕망 이런 부분에서는 형편은 없을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 재물적인 측면에서는 워낙 재물에 심취해가 있기 때문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물을 긁어 모은다 그랬기 때문에 상당한 부귀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그 겁살의 머리에 재를 보는 경우거든요. 근데 겁살이 사주의 지진에서 여러 개가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겁두견재, 어찌됐든 겁두견재가 되면은 매우 큰 부자가 될 가능성이 있죠. 이게 하나의 이제 겁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벌어서 떵떵거리고 살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나부모행, 그러니까 겁살이 있는 그 간지의 나부모행이 연주의 나부모행, 연주 나부모행부터 극을 당하면, 만약에 반대로 겁살이 있는 그 간지의 나부모행이 연주에 있는 나부모행을 거꾸로 극하게 되면은 이거는 매우 고빈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독하고 빈천하게 된다는 게, 가난하게 되는 거예요. 돈을 전혀 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반대로 연주의 나부모행이 겁살이 있는 간지, 그 간지의 나부모행을 극하는 구조가 된다면은 매우 권력과 부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사주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의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외에 그러면 망신겁살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망신겁살은 사준에 있을 때 육합이 돼도 안 되고 형충을 해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형을 해도 안 되고 충을 해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망신겁살이 함께 있다면 안 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형충, 육합이나 형충을 하게 돼 있죠. 망신살과 겁살은 반드시 서로 충하게 돼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 같이 만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주가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잖아요. 그 사주가 망신겁살이 될 수도 있죠. 같이 존재할 수가 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연주에 어떤 천을귀인이나 장생이라든가 녹이라든가 그 망신겁살이 연주의 천을귀인이라든가 장생이나 녹지에 해당이 되면은 오히려 매우 이름을 날리고 부귀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참 복불복이죠. 또는 뭐 세옹지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어떤 글자가 사주 안에 하나 둘 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비관할 필요도 없고 또 즐거워할 필요도 없고 기뻐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세히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망신살이 사주에 한 개만 있으면 그 성격이 매우 치밀하고요. 2개 이상, 여기는 제가 2개라고 표현했지만 2개 이상이 있으면 큰 고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또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신살이 사주에 있더라도 하나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방금 제가 말했지만 망신급살 나붐이 연주 나붐을 극하게 되면 대흉하게 됩니다. 또 반대로 연주에 있는 나붐모행이 망신급살에 해당하는 나붐모행을 극하게 되면 또 대귀하게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구조를 사주를 볼 때 잘 살펴야 됩니다. 지금 제가 이 나붐모행이라는 말을 이제 했는데, 이 나붐모행에 대해서는 명리하시는 분들이 거의 처음 들어본다 이런 말들을 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는 이런 사주는 다 자평명리학이에요.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사주 팔자 체계잖아요. 사주 1주, 2주, 3주, 4주고요. 그 다음에 일간이 기준이 돼서 십신을 정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주 팔자 모델이거든요. 이 명리학을 우리가 자평명리학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지 않습니까? 자평명리학. 그러니까 현대 명리학은 100% 다 자평명리학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평명리학에서는
나분오행이라는 거를 사용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 자평명리학이 등장하기 전에는 어떤 명리학이 있었느냐 그러면은 오주 십자 체제로 있었다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사주 팔자지만은 옛날에는 이게 따로 연주를 떼내 가지고 연주를 두고 이거를 사주의 주인으로 삼아서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 있었을 때 그 태월을부터 시작해 가지고 쉴 때 태어나는 월, 일, 시 이렇게 해 가지고 사주 팔자가 아닌 오주 십자 모델을 가지고 지금으로부터 1000년, 한 100년 전까지는 그렇게 해서 사주를 감명을 했어요. 그렇게 하다가 서자평 선생이 등장을 하면서부터 이 모델을 버리고 이 사주 팔자 모델을 가지고 사람의 운명을 감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부터 이제 그 당시에는 주로 그 시기 그러니까 1100년 이전에 오주 십자 체제가 있었던 명리학을 고법 명리학이라고 합니다. 그 고법 명리학 시절에는 지금처럼 우리가 뭐 월지를 가지고 격을 봐서 격국의 성패로 이렇게 사주를 감명하는 것이 아니고 나분모행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신살 이런 것들이 사주의 주된 기륭성패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였다는 거죠. 이거를 가지고 이제 봤는데 지금 사주도 우리가 신사를 전혀 무시하지는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물론 자평진전에서는 신사를 무시하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무시하면 안 되거든요. 참조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살도 여전히 우리가 참조 요소로서 많이 활용하고 있지만은 나분모행도 가끔씩 가다가는 참조해 볼 요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분모행이라는 거는 이제 육식갑자에다가 궁상각치우라는 소리를 배분해서 오행으로 전환시킨 거예요. 그거를 나분 그러니까 음을 배치해서 음을 배당해서 오행으로 전환해 놨다는 것이죠. 그게 나분모행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를 한번 봅시다. 이런 사주가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경자 연주잖아요. 경자 연주라는 건 나분모행으로 우리가 살피면 이거를 벽상토다 이렇게 얘기하죠. 토입니다. 토. 그러니까 토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는데 벽상토죠. 그러니까 흑벽이란 그런 뜻입니다. 벽상에 있는 흙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행으로는 토에 해당된다는 것이죠. 연주 경자는 오행으로 토에 해당되고 그러면은 이 토에 해당되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겁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수는 신자진에서 삼합을 하니까 그 다음에 오는 사화가 겁살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일지에 있는 이 사화가 겁살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가 되면은 이 사주는 이제 일지에 겁살을 가지고 있는 사주가 되죠. 그래서 보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제 겁살인데 이 겁살의 사주가 그 위에 머리 위에 뭐가 있습니까? 을목이 있잖아요. 을목이 있으니까 을목은 어떻게 됩니까? 을목은 연간에 있는 경금이 바라봤을 때는 이 을목은 정제에 해당이 되지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겁두견제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대부귀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고요. 을사라는 것은 이제 나분모행으로는 복등화입니다. 복등화. 그러니까 등불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화고 연주는 벽상토기 때문에 겁살이 있는 나분모행이 연주에 있는 나분모행 화가 을사라는 화라는 나분모행이 연주에 있는 토라는 오행을 극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없죠. 이렇게 되면은 매우 부귀하게 된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구조가 이런 거를 우리가 겁두견제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겁살의 머리에 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고요. 밑에 있는 이 케이스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신축도 역시 벽상토죠. 그러니까 토예요. 벽상토. 경자랑 같은 토죠. 나분모행상으로. 근데 이 경리는 어떤 오행이 됩니까? 경리는 우리가 송백목이라 그래요. 송백목. 그러니까 목이죠. 그러니까 목은 토를 극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축이니까
우리가 사유축에서 인목이 겁살이잖아요. 겁살에 해당되는데 이 나붐오행이 목이에요. 목이니까 연주의 나붐오행은 토니까 목극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겁살이 있는 이 경인이라는 송백목 오행, 이것이 연주 신축을 목극토하는 그런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대흉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매우 빈천하고 가난하고 고빈한 어떤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런 상황은 맞이해서는 안 되겠죠. 실제 사주에서는. 그러나 그런 경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이런 경우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경인이 아니고 경신이면 어떻게 될 거냐 했을 때도 경신이라는 간지는 우리가 성유목이라고 합니다. 성유목, 그러니까 나무죠. 어쨌든 목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도 마찬가지로 목극토를 하는 거예요. 연주를. 그러니까 여전히 나쁘다는 거고, 또 뭐 여기에 별도로 신이 있으면은 망신살과 겁살이 충분하니까, 여기는 뭡니까? 사화가 있는데 해수가 있게 되면은 망신살과 겁살이 충분하니까 여전히 좋지 않을 수가 있죠. 그러나 이 경우는 망신살과 겁살이 있는데도 급두견절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산화해가 있지 않다면은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 망신살과 겁살로 인해서 대부대귀하게 될 수도 있는 경우가 어떤 경우에 했을 때 하나의 예시적인 사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왼쪽에 있는 이 사주를 한번 봅시다. 이것은 이제 삼명통회에서 예시를 하고 있는 망신살이나 겁살로 부귀하게 된 부와 권력을 함께 누렸던 사주죠. 그 사주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연주는 계유니까 이거를 우리가 금봉금이다. 나분모행으로 금봉금입니다. 그러니까 창칼과 같은 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이죠. 오행이 금이라는 거고요. 경신이라는 거는 성유목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목입니다. 그러니까 연주가 월주에 있는 목을 금극목을 하기 때문에 연주 나분모행이 월주 나분모행을 극하기 때문에 매우 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시주에 병신인데 요것은 그러니까 산화화라 그래요. 산 아래의 불, 그러니까 반딧불 같은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화예요. 그러면은 시주에 있는 병신은 이 연주에 있는 금을 화극금하니까 나쁘지 않느냐 했는데 괜찮습니다. 일주에 병자가 있는데 이것은 간화수라 해서 수예요. 일주는 오행 나분모행은 수기 때문에 수에 의해서 산화화가 수극화가 돼서 제압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계유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금인데 월지 신금에서 금의 일종의 녹지잖아요. 녹지를 만나가 있기 때문에 매우 강한 금이에요. 그래서 산화화와 같은 반딧불 같은 그런 작은 불빛으로는 금을 손상시키기가 매우 어려운데, 또 일주가 병자로 돼 있어서 그 병자가 병신이라는 산화화를 제압하고 있기 때문에 영향이 없죠. 그런데 어찌됐든 유금, 일지 유금으로 인해서 유금은 이제 사유축에서 삼합을 하니까 이 월지와 시지에 있는 이 신금은 뭡니까? 망신살에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서 이 연주 나부모행이 월주 나부모행을 극하게 되면은 매우 의외로 겁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망신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겁살이 아니고 망신살이죠. 망신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부귀하게 된 권력을 누린 그런 부와 권력을 함께 누린 그런 사주가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좀 다소 이색적인 건데요. 어쨌든 망신겁살을 우리가 매우 부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12신살 중에서 망신겁살이 매우 부정적으로 항상 보지만은 그 망신겁살이 어떤 위치에 있고 나부모행으로 어떻게 역할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매우 부귀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하는 것을 제가 이번 시간을 통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다음에도 기회가 되면은 망신겁살로 인해서 또 발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우들을 한번 공부를 해보고요. 주로 망신겁살이 있다는 것은 어찌됐든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두루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니면 어찌됐든 망신급살로 부귀하게 되는 이색적인 경우죠. 그 경우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